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새해에는 특이한 풍습이 있습니다. 참치를 사랑하는 일본인들답게 새해 첫 참치 경매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참치는 수십억을 호가했으며 매년 일본 새해 뉴스를 장식해왔습니다. 일본의 스시 거물들 사이에서 새해 첫 경매에서 최고의 참치를 낙찰받은 것은 명예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홍보수단이라고 합니다. 참치를 즐기는 일본인들에게 새해 첫 경매에서 누가 최고의 참치를 낙찰받았는가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뉴스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새해 첫 참치 경매는 그해 일본의 국운을 점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크고 비싼 참치를 통해 국운을 점치는 미신적 의미도 있겠지만 새해 첫날 높은 가격으로 참치가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에 활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 요식업체 스시 잔마이의 기무라 기요시 대표가 경매장에서 278kg짜리 참치 한 마리를 3억 3,360만엔, 한화 약 34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스시 잔마이의 기무라 대표가 276kg짜리 참치를 1억 9천만 엔, 한화 약 20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던 일본의 새해 첫 참치 거래가는 2021년 들어 2억 원으로 급격하게 폭락하게 됩니다. 올해는 참치가 2천만 엔, 한화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16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고 작년과 비교해도 9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스시 잔마이의 기무라 대표 역시 경매에 참여했지만 외출 자제 분위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어서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코일9의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줄면서 참치 경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참치 경매가의 폭락이 정말 일본의 한 해 국운을 예견한 것인지 실제 일본에는 새해부터 어수선한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올해 첫 메이저 스모 대회를 앞두고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상 최다인 44차례 우승한 하쿠오 쇼 선수가 코일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일본의 국가 스포츠인 스모의 최고 스타 선수가 감염됨에 따라 코일9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에는 이름이 꽤 알려진 스모 선수 스에타케 기요타카가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스에타케는 증상이 나타난 뒤 보건소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한 후에도 입원할 병원을 바로 찾지 못하는 등 사실상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젊고 유망한 선수를 잃은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집에서 대기만 하다가 사망했으며 새해를 지내면서 코일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다급한 일본 정부는 간호사 자격을 지닌 대학원생이나 교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기관이 코일9에 대응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진료에 차질도 생기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코일9가 아닌 일반 구급 환자 수용을 중단하는가 하면 집중 치료실이 부족해 예정돼 있던 수술 일부를 연기하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병상 부족 사태에 직면하자 경증인 코로나 양성 환자를 집이나 호텔 등에서 개인적으로 요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양성 환자를 사실상 방치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경증이었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도 다마지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지난해 12월 28일 관내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자용 병상이 없어 보건소에 연락하였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나 입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일 오후에는 코일9 감염된 40대 남성의 몸 상태가 급변해 구급차를 통해 이송됐으나 병상이 있는 병원을 찾는 데만 5시간이 걸린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자택 대기 중에 중증화할 가능성이 있고 1인 고령자 가구의 경우에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1일 확진자 7,000명을 돌파하며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그토록 무리하게 열었던 입국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그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입국 규제 완화인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을 일시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세계 모든 국가,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하되 비즈니스 트랙을 예외로 인정했는데 보도대로라면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어떻게든 해외 입국을 열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막판 스가 총리의 독단적 판단으로 입국 규제는 끝내 시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입국 규제 검토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스가 총리는 돌연 비즈니스 트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일9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외국인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입국 규제를 결정했는데 스가 총리가 독단적으로 이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런 스가 총리의 태도 변환에 대해 여야와 일본 소셜미디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내부에서조차 스가 총리는 독재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가 총리가 옛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빗대 스가린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민당의 고참 의원은 스가 총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관리들을 계속해서 잘라버려 요즘 관청에서 스가린으로 불린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이런 호칭이 퍼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 저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스가린 별명이 나온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인 관방장관 시절에도 자신의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관료를 요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총리가 된 후에는 일본 과학자들의 국회로 불리는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새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독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스가의 정치 스타일은 주변 사람들과 상담하지 않고 혼자서 결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평소 스타일로 보아 비즈니스 트랙 허용도 스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비춰지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궁지에 몰리는 스가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뒤늦게 답변을 정정하면서 혼란을 주는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요. 스가 총리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당분간 코일9 대책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가을 어딘가에서 중의원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회견 후 총리 관저는 이를 가을까지 어딘가에서로 정정했습니다. 서둘러 수습에 나선 이유는 스가 총리가 가을이라는 시기를 특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코일9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궁지에 몰린 스가 총리가 실수로 본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리가 해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중의원 해산권은 야당과 당내 반대파들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총리의 전권 사항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중의원 해산 시기와 관련해 2021년도 예산안 처리 후인 3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마지막 도쿄올림픽 개최 후인 9월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스가 총리의 가을 해산 답변은 코일9 수습과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동력 삼아 중의원을 해산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 무심결에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자민당의 전직 강료는 이에 대해 부주의하다,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말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총리 스스로 최후의 카드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카드가 도쿄올림픽이라는 점이 참 암울하네요. 스가 총리 구상대로 전국이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코일9 확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여론에 쫓기듯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모양새인데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정권 출범 후 100일이 지난 지금 내각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상황이라 긴급사태 선언 이후 코일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를 당의 얼굴로 내세워 중의원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총리로 등극했지만 스가린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독재자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과연 올림픽을 이용하여 총리직을 연임하겠다는 스가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폭락해버린 새해 첫 참치가 스가와 도쿄올림픽의 폭락을 예견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